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양극화,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참 세계 각국에서 양적 완화도 하고 지원금, 보조금이라 할까, 무상의 지원금, 공적 이전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지요. 은행을 통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대출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이거 말고 나라에서 정부 자체에서 또 예산을 가지고 1인당 뭐 100만 원, 뭐 몇십만 원씩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도 하고 소비도 진작시켜 가지고 이제 소비를 활성화해서 이제 또 기업 생산 촉진하고 성장을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이렇게 해서 현재는 이제 오히려 그 양적 축소,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을 축소를 하려고 그런 움직임이고 금리도 지금 인상을 대폭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2년이 이렇게 2020년 3월에서 2월에서 2022년 6월이니까 2년 3,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풀고 직접 지원, 정부 재정을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1인당 100만 원씩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00만 원 받은 만큼 내 재산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산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죠. 주식 값은 요새 또 최근에 많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부동산은 아직까지 그만큼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양적 완화 시대에 큰 이득을 보았고 한국에서는 그 이전에도 어마무시하게 2018년도 19년도에 올랐는데다가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영끌해가 산 마지막 막차 타이까지 해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하나의 금리 인하, 그 0%급으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많은 유동성을 불어넣어서 자산 버블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1인당 100만 원, 뭐 130만 원 이렇게 주고 미국에서는 또 사업체의 매출액만큼 모자라는 손실본 매출액만큼 지원을 해주고 이랬다고 하고 또 이제 저축이 사상 최고로 이제 넘친다 이렇게 보도도 되었지만은 지금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초기에 부동산을 2018년, 19년, 20년 이때까지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보았죠. 그 대신에 나라에서 100만 원, 130만 원, 몇백만 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필요한 데 쓰고 임대료도 내고 뭐 생활비도 쓰고 했겠지만은 그 돈은 아무 데도 간 데가 없고
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나는 이제 내 재산은 이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죠. 뭐 아파트 한 채가 5억 하던 게 10억이 됐는데 내 전세 보증금, 전세 살고 있다면은 그 보증금은 그대로 액면가는 유지할지 몰라도 그 사이에 또 올려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올려줬겠죠. 올려줬더라도 그 돈의 가치는 뭐 4, 5년 사이에 반토막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세 보증금의 액면가는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나의 실질적인 구매력, 나의 화폐의 가치는 반토막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라의 돈 몇백 받아서 쓰는데 내 재산은 반토막이 되었다. 이게 기절초풍할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앞에서 몇 푼 지어주고 뒤통수를 호되게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맞은 격이다 이거죠. 나라에서 근데 이것을 나라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이것을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무슨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어쨌든 서민들 생활이 어렵고 이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 모두한테 지원금도 주고 또 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반면에 자산 버블이 발생해서 돈은 1, 200만 원, 몇백만 원 받았는데 내 재산의 가치, 나의 예금의 가치, 전세 보증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났다. 몇 년 사이에. 이런 것이죠. 서울의 뭐 재건축 아파트 제가 아는 하나는 4, 5년 사이에 200%가 올랐더라고요. 5억 하던 게 15억이나 됐더라고요. 그게 2, 3년 사이입니다. 3년 정도. 참 3, 4년이죠. 황당한 상승률인데 아무튼 그러한 것을 그러한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전세 보증금에 묶어놨던 그런 묶어놓고 몇 년을 그냥 지내고 그랬던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라에서 도와주려고 선의로서 애를 썼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뒤통수 세게 맞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자본주의의 하나의 작동 원리이고 돈의 논리죠. 돈의 논리. 그 돈의 논리를 모르고 뭐 나라에서 나를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나에게 통장에 몇십만 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보조금 사실 몇십만 원이라는 것도 큽니다. 사실은 힘든 사람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 소득이 따로 없고 뭐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한테는 그 몇십만 원이라도 크죠. 사실은 크긴 큰 게 맞는데 어떤 자산 측면에서는 그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자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겨우 그거 뭐 얻었는 것인데 인플레가 발생하고 자산 버블이 되어서 나의 어떤 보증금 이런 것들은 반토막이 났다. 이것은 참 예상치 못한 결과고 기절초풍할 일이다 이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라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런 게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또 뭐 금융 문제, 금융 위기, 카드 대란, 무슨 이런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을 이렇게 임금이 아니죠. 금리를 인하를 했다가 이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데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양적 완화했던 것을 전부 원위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코로나 이전으로 회수한다 또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수한다 이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 천지가 망하게 되고 정권이 붕괴하고 나라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이 풀린 돈을 옛날 원위치로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한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하면은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계속 경제가 발전하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공되었던 그러한 유동성들은 전부 회수되지는 못하고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난다. 이러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돈이 많이 풀려서 돈값이 떨어진다. 이거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보증금만 가지고 현금 재산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 탓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양적 완화라든가 금융 완화 안 그러면 나라에서 푸는 이런 어떤 대책의 혜택을 보려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 자산은 뭡니까? 부동산, 건물 내지 토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건을 하다가 이제 시골 땅값, 공시지가, 시골 땅값의 공시지가를 한번 공시지가하고 그냥 시가하고는 시골 땅들은 실제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공시지가가 반도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 8% 이상씩 꾸준히 올랐더라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은행 이자가 요새 연 8%, 요새가 아니죠. 작년, 재작년. 연 8%씩 꾸준히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골 땅이라서 뭐 잘 유동화 팔리지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지만 시골 땅들이라도 이러한 자본, 토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러한 자산 버블의 시대에 해지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든가 토지 지분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버블의 시대에는 소외되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없는 살림이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어디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갭 투자를 하거나 갭 투자에 대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갭 투자에 대해서도 온 나라에서 또 비난 일색으로 언론에 도배를 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뭐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오지만은 사실 없는 형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씩 내 자본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점차 빚을 갚아가서 내 거로 100%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합리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참 이것도 소유를 보유를 해야 된다 이거죠. 뭐 주식을 참 최저가에 전부 사모았다가 최고가에 전부 팔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온 천지의 돈이 자기 거에 되겠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그래도 너무 오바될 때는 너무 과열해서는 팔았다가 이렇게 시장에 피가 철철 넘칠 때 그럴 때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면 큰 실수는 없는 거죠. 우량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 투자를 하면은 펀드 하듯이 별 문제는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자산 버블의 시대에 나라에서 뭘 도움을 줘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고 버블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에 꾸준히 나와가지고 일만 하고 저축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해도 혜택을 줄 건덕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혜택을 누릴 뭐 그릇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거기다가 밥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혜택을 받을 언덕이 바로 자산이고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득이 적을 때부터 20대, 10대부터 해서 조금씩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이런 것들을 사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죠.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창의력 있는 지식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자본이죠. 기술 자본입니다. 그거 하면 뭐 그런 남들보다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그것은 자본가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 주식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뭐 빚내 가지고 살은 얘기가 아니고 조금씩 사모았던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보았을 것이고 지금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었겠죠. 지금 뭐 2,30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서서히 투자할 기회가 왔다. 지금은 이렇죠. 지금 뭐 누가 주식에 투자하라고 별로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 2200 간다 해서 조심하라는 것 일색입니다. 사실 지금 더 내려간다고 하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요새는 TV를 안 봐서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3300 3300 갔을 때 3300, 3200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라고 하나요? 이런 대사가 생각납니다. 저는 윗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윗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랬던 것이고 지금 뭐 생각나기로는 문제가 이제 너무 레버리지가 빚내가 투자한 게 많아서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2명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참 훌륭한 탁견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참 투자하기가 어려운 건데 너무나 쏠림 현상이 심하죠. 그게 부동산하고 달리 공매도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너무나 이게 팔고 사기가 쉽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몇십 퍼센트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떨어지는 걸 하고 공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는 선물 옵션도 있고 위클리 또 선물 옵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이제 거기에 아랫방향 윗방향으로 이렇게 손익을 보는 크게 손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를 잘 해가지고 시기 적절하게 잘 들어가서 고점에 팔고 나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남들이 많이 할 때는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쳐다보고 있으면 또 그게 잘 안 되죠. 어찌됐든 그랬든 말았든 간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 하면 뭐냐? 부동산도 않고 주식도 안 하면 그냥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거나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이런 것은 필요는 없겠죠. 회사를 경영하면 회사 주식이 필요하겠지만 개인 회사 같으면 뭐 주식 투자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자산을 보존하려면 자기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이 구매력을 보존을 하려면 주식 투자 안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안 사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서민들도 아무리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월급을 많고 연봉이 많다 하더라도 주식과 부동산에 조금씩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 자산 버블의 시대에 내 월급으로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못 따라간 사람들이 뒤늦게 뭐 코인에 도전해가지고 지금 코인 때문에 뭐 루나인가요? 그래서 90 몇 프로 떨어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누가 중리하니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다 전부 자산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봉급이라는 것이 자산의 봉급의 버블이 생겼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자산 버블은 있지만 봉급의 버블이 생겼다. 그 회사에서 펑펑 이렇게 남을 먹고 남을 만큼 엄청나게 주는 것은 별로 없죠. 그것은 대기업의 어떤 이사라든가 대표이사라든가 스톡 옵션 받는 그러한 경우에나 그렇지 일반 그 회사원의 봉급을 참 버블이라고 생각될 만큼 깜짝 놀라게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주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나라에서도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해줘야 무슨 이렇게 자꾸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목구멍에 풀 칠 만한 그런 돈을 가지고 주고 뭐 안 줄 때는 그냥 손을 빨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들 이제 이 자산의 상승 속도에 맞게 국민들의 재산도 불어나야 되는 일반 서민들의 재산도 불어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도 없고 그러면 부동산도 없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월급을 연봉을 많이 받아가 예금이나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무주택자로서 오랫동안 살다가 점수 쌓아가지고 분양권에 당첨이 되는 거 그런 거죠. 뭐 저는 분양권이 신청은 안 해봤습니다. 통장은 만들었지만은 신청은 안 해봤지만 그게 이제 부모님 모시고 하세월에 10년, 20년 이렇게 지내야 그것이 당첨이 되고 어떤 때는 또 분양권이 인기가 없고 어떤 때는 경쟁이 너무 심하고 해서 그것밖에는 이제 어떤 자산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분양권 당첨되면은 뭐 좋긴 한데 그 나이가 뭐 10년, 20년, 뭐 40대 중반에 이렇게 당첨되면 그게 과연 이득이냐 이거죠. 에? 자, 뭐 30대쯤에서 갭 투자해가지고 조그만 빌라나 아파트 하나 샀다. 에? 그거 하고 15년 더 지나서 45세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하나 당첨됐다. 에? 뭐 그때 돼가지고 그 통장 쓴 게 뭐 잘 될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전세 끼고 사는 것보다 유리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참 이 자본주의의 어떤 사회에서 50년, 70년 이렇게 지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주의의 폐해랄까 힘든 것만 느끼는 사람이 꽤 있죠. 그래서 이 공공이라는 거, 뭐 공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면 공공버스, 무슨 또 공공주택 이런 거 참 엄청난 혜택을 주고 참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걸 알아야 돼. 그 나라에서 개인이 어떤 프라이빗 하는 거, 사적으로 제공하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이 나라에서 더 화려하고 좋은 거, 더 멋진 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나라에서 더 좋은 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좀 사고 조금 허접한 거 이런 거죠.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싸고 조금은 수준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거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 골프장도 가보지만은 프라이빗 그런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회원제 골프장하고 그 이런 퍼블릭하고 가보시면 옛날에 회원제 그런 골프장 클럽하우스부터 다르죠. 그리고 이 퍼블릭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것이 어떤 골프장에만 그러겠어요. 온 나라가 온 나라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 토지가 공공 소유로 되어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어떤 재화 용역들이 그렇게 멋진 것들이 있습니까? 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활력이 생긴 것은 이 사적 어떤 잉여 농산물, 잉여거 사적 소유를 인정할 때부터 생긴 거지. 전부 네 열심히 한 거 같이 가져와서 나눠 먹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공공 이렇게 이 분양을 받는 것은 이런 어떤 2차적인 2순위적인 것이고 어떤 역량이 되거나 어떤 능력이 되면은 뭐 갭 투자도 하고 해서 젊을 때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것의 어떤 가치를 느껴보고 이렇게 하는 기술을 익히고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나라에 의존해서 부를 만들고 축적한다. 무슨 대기업이라서 무슨 정부 시책의 어떤 도움을 받아 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뭐 개인들이 집 사고 파는데 나라에 의존해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다. 이것은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불가피하게 또 좋은 여건이 있으면 분양시장에 가서 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자기가 뭐 20대부터 할 수 있다면 조금씩 부동산이나 부동산 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식도 이렇게 남들이 전부 안 한다고 할 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남들보다 더욱더 재산 형성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돼야만이 나라에서 무슨 이렇게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주는 그러한 지원금, 그러한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산을 형성을 하고 또 나라의 어떤 그러한 공적 이전, 그 대규모 어떤 양적 완화의 뒤통수를 맞지 않게 된다 이거죠. 내 재산, 자산이 있어야 양적 완화에 소외되지 않고 뒤통수를 맞지 않게 된다. 1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고 뒤통수 매덕 맞으면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게 뒤통수 세게 맞는 거죠. 재산 강탈이죠, 완전. 앞으로 이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뒤로 매덕 손실을 입히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평소부터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자산을 자기 명의로 축적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뭐 정권 바뀌고 해서 뭐 온갖 말도 많은데 오늘은 한번 양극화, 이 참 어렵다. 이렇게 온 나라가 다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조선시대도 있었고 다 했는데 왜 아직까지 생산성이 향상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느냐.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생각에서 한번 오늘은 양극화에 대해서 한번 양적 완화의 자산 버블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물 개 짖는 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